자, 이 스텝 네 번째 퍼즐, 선물 찾기 퍼즐입니다. 이 선물 찾기 퍼즐은 일반에 알려진 이름으로는 지뢰찾기 퍼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뢰찾기 퍼즐을 여기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뢰찾기 퍼즐은 어떤 퍼즐이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논리 퍼즐이기는 한데요. 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여기 네모칸 안에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숫자는 그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칸에 있는 선물의 개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둘러싸고 있는 칸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칸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 칸을 둘러싸고 있는 칸들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도 둘러싸고 있는 칸이다 라고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칸이든 최대 8개의 칸에 둘러싸일 수가 있고요. 최소는 몇 칸일까요? 이 칸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는 3칸이죠. 하나, 둘, 3칸. 중간은 어떻습니까? 중간은 이제 이 칸을 기준으로 본다면 5칸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칸. 이와 같이 최대 8칸, 최소는 뭐 한 3칸까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칸들 중에서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지만 선물이 묻혀 있다면 그 선물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이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퍼즐을 잘 하려면 언어적인 이해, 문장의 독해력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또는 달리 말하면 이 여러 퍼즐들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깊이 있는 이해나 독해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숫자가 적힌 칸에는 선물이 없대요. 네, 숫자가 적힌 칸에는 선물이 없고 그러면 여기 빈 칸에만 선물이 있겠네요. 그리고 자, 하나의 네모 칸에는 하나의 선물만 있다. 예를 들어 빈 칸에는 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만 있다는 거죠. 물론 변형 지뢰찾기 퍼즐에서는 네모칸 하나에 2개의 지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현재 PI에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는 이 조건을 또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제는 간단합니다. 먼저 요 3을 봅니다. 3을 둘러싸고 있는 칸은 요 3칸밖에 없죠. 그런데 선물이 3개래요. 그러면 모든 칸에 다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할까요? 이 3칸 모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3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 2를 보죠. 2를 둘러싸고 있는 칸 중에서 벌써 2개 칸에 선물이 발견되었죠. 그러면 여기는 선물이 없다. 1을 둘러싸고 있는 칸에 선물 하나 있죠. 오케이. 2를 둘러싸고 있는 칸에 선물이 벌써 2개가 있죠. 그럼 여기는 선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개의 선물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제가 굉장히 쉬웠죠. 이렇게 예제의 정답을 보시고 그러나 예제가 쉬웠으면 이제 이 퍼즐이 왜 논리 퍼즐인가
라는 것을 맛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시고 저의 풀이와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십시오. 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셨나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보시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1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만약에 자, 1이라는 숫자의 주변이 여기죠. 주변에 있는 칸들. 이 4칸 중에 한 곳에만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 이 1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칸 중에 한 칸에 선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여기에는 선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2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에 있는 칸들은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 3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2칸에 선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2라는 숫자의 조건에 위배가 되죠. 따라서 1의 주변 중에서도 이 2칸에는 선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와 여기는 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 주변에는 여기 2칸 중에 한 칸에만 선물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 선물 찾기 퍼즐의 기본 조건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2칸 중에 한 칸에만 선물이 있다면 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운데 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선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요 1을 주목해 봅니다. 요 2칸 중에 한 칸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2칸 중에 한 칸에만 그리고 2칸 중에 한 칸에는 선물이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는 하나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주위에 있는 칸인 여기에 선물이 있어야만 가운데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2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는 선물이 하나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2칸 중에도 반드시 선물이 하나 있어야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이 2를 기준으로 여기에 선물이 하나니까 이 2칸 중에도 선물이 하나만 와야겠죠? 네. 그거까지는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4를 주목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와 여기 2개는 찾았습니다. 또 요 2칸 중에 하나, 또 여기 2칸 중에 하나에도 반드시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4개의 선물이 확정이 되었네요. 다시 말해서 이 칸에는 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3을 봅니다. 이 3의 주변에서 하나는 찾아졌고요. 이 칸에는 선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3의 주변에 있는 3칸이 여기와 여기와 그리고 이미 표시했던 여기 이 3곳에 선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2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도 선물이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주변에 두 칸의 선물이 다 찾아졌기 때문에 여기는 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선물이 하나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도 선물이 올 수 없죠. 그리고 4의 주변에 이미 4개의 선물이 다 찾아졌기 때문에 여기도 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찾는다면 그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런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모든 선물들이 다 발견이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일단 여기 있을 것 같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답이 나왔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을 찾는 것은 퍼즐에서 물론 뭐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해보다가 저렇게 해보다가 우연히 찾았다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찾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퍼즐을 해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